세 명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형제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남성 세 사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상임 후보자, 그리고 유상범 의원, 그리고 배우 유호성 씨. 이 세 형제입니다. 모두 유명인사가 된 이 세 형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유상범 의원의 동생이 배우 유호성 씨라는 사실은 알려진 바 있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와이로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그 대사 아시죠? 유명한 영화배우 유호성이 제 동생입니다. 동생이 친구 영화를 찍기 전에는 제가 검사라고 소개를 하고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친구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친구 유호성의 형이다. 제가 이제 의정부의회를 그 지역에서 3일 연속 열었습니다. 동생이 찬조 출연을 했는데 제 소개와 동생 소개에서 그 함성과 박수의 차이를 느끼면서 유호성 배우는 내가 평생 유호성 형으로서 살아야지 유상범 동생 유호성은 있을 수 없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거기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4년 죽으라 고생했는데 별 소용 없더라고요. 네, 지금부터는 손정혜 변호사 모시고 새롭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질문을 삐딱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저 세 분 말이죠. 왜 뉴스가 되는 거죠? 유명인사이기 때문입니까? 잘 나가기 때문입니까? 네, 유명한 것도 사실이고요. 잘 나가는 것도 사실인데 주목할 점은 한 어머니 뱃속에 나온 형제라는 점이겠죠. 사남 일녀의 집안에 유상임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둘째 아들, 그리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셋째 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봤던 유호성 씨 같은 경우는 넷째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각각 특색 있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한 집안의 형제로서 굉장히 우애도 좋다라는 소식인데요. 특히 보시면 유상임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이고요. 네.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즉 문과탑, 이과탑, 예체능과 탑의 이 세 명의 조합이 정말 독특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 세 명을 낳은 어머니도 주목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네, 어머니 그래서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오해할 어떤 뻔했습니다. 분이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이 태어난 곳이 굉장히 이제 시골이라고 합니다. 영월로 알려지고 있고, 또 쌀가게집을 운영하는 형제자매를 5남매를 훌륭하게 키우신 어머니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교육열이 굉장히 남달라서 이 첫째를 서울을 보내면서 주말마다 뭐 반찬이나 이런 것들 챙겨주고 또 밤기차 타고 내려가시는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만큼 열정적인 부모 밑에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뉴스가 되는 거군요. 최 소장님, 네. 그러니까 참 이런 형제들, 아들, 딸들 잘 되는 집안을 보면은 부모들이 남다른 가정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다든지, 또는 더더욱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희생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요. 네. 저도 실은 이제 강원도에서 태어났었는데요. 그러세요? 저도 이제 마침 5남매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사례, 여기 이제 유호성, 유상범, 그다음에 이제 유상임 이 장관님 같은 경우는 네. 딱 전형적으로 개천에서 용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한국에서 이제 현대사에서 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게 이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노동하시고 이런 노동 저런 노동 하시면서 자식들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지금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매우 행복하시겠다.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대로 혹시라도 이제 하늘에 계시더라도 매우 행복하시리라 해서 매우 뿌듯한 마음을 가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은 요 세 분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과 유사한 어떤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네. 보는 분들 모두가 참 흐뭇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승환 위원장께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집안들 중에는 형제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서로 이 재판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제 저런 형제들 보면은 셈이 나기도 하는데, 네, 우애가 남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그렇네요. 유상범 의원 초선 때 선거운동할 때 항상 이색 선거운동에 화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저분이 누구신데 이제 처음 도전하시는 분인데 봤더니 옆에 항상 유호성 배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덕에 당선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또 제가 기억하기로 얼마 전에 유호성 배우가
강릉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네. 근데 이 영화가 강원도 정서를 되게 반영하는 건데 예. 이것도 형을 한 번 더 도와주려고 찍은 건가 이렇게 좀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저는 이번 이 세 형제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네. 집권 여당 국회의원 형이 장관에 내정됐다라고 하면은 원래 되게 어떤 뭐 의혹이나 뭐 특권이나 이런 것들이 막 제기가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청문회 하면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네.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네. 저 후보자 같은 경우 또 이제 그 송영길 전 의원의 예. 또 동서지간으로 또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서울대에 있을 때부터도 굉장히 보수 진보 여야를 이렇게 두루할 수 있는 분이다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강원도에 경산한 것 같습니다. 아유, 들을수록 자꾸 셈이 나죠. 배우 유호성 씨는 한 유튜브에 형님인 유상범 의원과 출연을 해서 남다른 우애를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의 모습 보시지요. 그러니까 저한테 유상범이라는 사람은 형제지간이긴 하지만 저한테 우상이었었어요 사실. 형이 중학교랑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싸움도 잘했어요? 싸움도 잘했죠. 그러니까 운동신경은 저보다 낫죠. 그리고 뭐 공부는 제가 조금 잘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잘했어요. 내 친구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니네 형 시시 떨어지게 생겼어. 야, 뭐 얼굴 빨개고 뭐 인사도 안 하고. 야, 니네 형 저렇게 인사하면 안 돼. 너무 당황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설교한 대변인께요. 네. 뭐 옛말에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후생이 가외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어느 쪽입니까? 저 삼형제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여서 네. 뭐 참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이승환 위원장께서 얘기해 주듯이 여당이 저도 제일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아니 뭐야 여당의 의원인데 동생이 형이 또 과기부 장관으로 간다는 게 좀 어떤 또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의혹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았을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누가 봐도 아니면 진짜 어떤 뭐 정치적인 색깔을 끼고 보더라도 저 네. 사람이 적임자다라고 네. 생각이 들면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네. 상당히 과기부 장관에 대해서 일단 좀 기대에 섞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 유호성 씨는 워낙 우리가 잘 알고 또 유상범 의원이 어떤 뭐 선거 때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뭐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또 그렇지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또 뭐 동생을 앞세우다거나 아니면 유호성 배우가 자기 형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이걸 앞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참 요즘 시절에 정말 남보다 못한 형제들을 가지고 있는 집안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아쉬움이 많은 집안이 있는데 뭐 정말 제가 봐도 참 부러운 집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의혹은 납득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 자리에 그 사람하고 고개를 끄덕일 경우에는 어떻게 의혹이 나오겠느냐. 기억해 둘 만한 말씀 같아요.